ISA는 3년간 돈이 완전히 묶이는 계좌라고 알고 계셨나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3년을 못 채우고 깨서 그동안 받은 비과세 혜택을 다 날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ISA 활용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몇 번이든 세금 한 푼 안 내고 언제든 뺄 수 있습니다. 3년이 묶는 건 원금이 아니라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잘못 인출하면 계좌 전체가 자동으로 해지 처리돼서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날리는 함정도 같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금액대별로 정확히 얼마까지 빼야 안전한지 실제 계산 연습도 해보고 3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혜택을 지킬 수 있는 예외 규정, 인터넷에 떠도는 ISA, 담보대출 이야기가 왜 절반만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3년 뒤 만기 자금으로 세금을 한 번 더 아끼는 방법까지, 다른 곳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ISA 인출에 관해서는 더 찾아보실 필요가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먼저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부터 보겠습니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고 이 3년을 못 채우고 계좌를 완전히 해지하면 비과세와 저율분리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일반 과세로 재계산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좌를 해지한다와 돈을 좀 뺀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ISA는 계좌 안에 있는 돈 전체를 한 번에 빼야만 해지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부분적으로 인출할 수 있고 이때는 계좌가 유지된 채로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려서 멀쩡히 잘 쓰고 있던 계좌를 필요 이상으로 일찍 정리해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정확히 얼마까지 뺄 수 있을까요? 기준은 수익이 아니라 원금입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넣고 투자해서 장호가 2,500만 원이 됐다면 세금 걱정 없이 뺄 수 있는 돈은 넣었던 2천만 원까지입니다. 나머지 500만 원, 그러니까 수익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한 계좌는 계속 정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시거나 자녀 등록금처럼 예상 못한 목돈이 필요하실 때 ISA를 깨지 않고도 원금 안에서 충당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ISA는 손도 못 대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대출을 알아보셨다면 이 부분부터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총 얼마를 넣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가요? 몇 년째 꾸준히 적립하다 보면 총 납입 원금이 얼마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다행히 이건 직접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앱에는 ISA 계좌 화면에 출금 가능 금액이라는 항목이 따로 표시됩니다. 이 숫자가 바로 세금 없이 뺄 수 있는 정확한 한도입니다. 다만 계좌 유형에 따라 인출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예금이나 RP처럼 바로 현금화되는 상품은 신청 즉시 출금이 가능하지만 펀드나 국내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먼저 매도 주문을 넣어서 매도 대금이 결제된 뒤에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결제까지 통상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기 때문에 등록금이나 병원비처럼 날짜가 정해진 지출이 있으시다면 최소 2-3일 전에는 미리 매도 신청을 해두셔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인출 신청을 누르기 전에 이 숫자와 결제 일정부터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대략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넘기시는 순간 지금부터 말씀드릴 함정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원금 안에서 뺐다고 해서 그 빼낸 만큼의 납입 한도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올해 2천만 원 한도를 다 채우고 그중 1,000만 원을 다시 뺐다고 해도 올해 다시 1,000만 원을 채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쓴 한도는 인출해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윳돈처럼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하는 파킹 통장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계획적으로 인출하셔야 한도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실제 시나리오로 연습해보겠습니다. 매년 1,000만 원씩 3년째 넣어서 총 납입 원금이 3천만 원이고 운용수익이 붙어서 장호는 3,4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 등록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1,500만 원은 원금 3천만 원 범위 안에 들어가므로 세금 없이 그대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 이후에도 이번 연도 납입 한도는 이미 채운 상태이고 인출했다고 해서 그 한도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원금 범위 아닌가
한도는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계획적으로 계좌를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 이게 진짜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순간 계좌 전체가 자동으로 중도 해지 처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쌓인 비과세 혜택이 전부 취소되고 수익 전체에 대해 15.4%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2천만 원을 넣고 수익이 나서 2,500만 원이 됐는데 급한 마음에 2,200만 원을 빼버리면 원금 2천만 원을 넘긴 200만 원 때문에 계좌 전체가 깨지면서 나머지 300만 원 수익에까지 세금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200만 원이 아쉬워서 뺐다가 300만 원 수익에 세금까지 무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대를 좀 더 키워서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5천만 원을 넣고 운용해서 장호가 6천만 원이 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때 세금 없이 뺄 수 있는 최대치는 정확히 5천만 원입니다. 만약 급한 마음에 5,500만 원을 인출해버리면 원금을 500만 원 초과한 순간 계좌 전체가 중도 해지되고 나머지 수익 1천만 원 전체에 15.4%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4천만 원만 빼셨다면 남은 장호 2천만 원 중 수익 부분은 그대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 계좌가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인출액이 원금 이하인지 아닌지 그 경계선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인출하시기 전에 꼭 여유를 두고 원금보다 조금 적게 신청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개념이 있습니다. ISA 안에 주식, 펀드, 예금처럼 여러 상품을 함께 담아두신 분들은 손익통산이라는 방식으로 수익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펀드에서 500만 원 수익이 나고 B라는 펀드에서 2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계좌 전체의 수익은 두 개를 합친 3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출 가능 금액을 판단할 때도 이 손익통산 이후의 숫자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상품에서는 손실이 나고 있어서 내 계좌는 지금 마이너스라고 착각하고 계셨어도 다른 상품에서 난 수익까지 합쳐보면 실제로는 원금을 초과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품을 굴리고 계신 분이라면 특정 상품 하나의 손익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계좌 전체 합산 잔고를 기준으로 인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SA에는 일반형과 서민형, 농어민형이 있고 만기 시점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가 서로 다릅니다. 일반형은 순수익 200만 원까지,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한도는 3년을 채우고 계좌를 정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도 인출 가능 금액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즉 일반형이든 서민형이든 원금 범위 안에서는 똑같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서민형 조건, 그러니까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일반형으로 가입하셨어도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서민형으로 전환해서 만기 시 비과세 한도를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년을 못 채우면 무조건 손해라는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셔야 하는 부분인데 큰 채널에서도 잘 안 다루는 내용입니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퇴직이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 그리고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좌 전체를 해지하시더라도 세제 혜택을 그대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특별 중도 해지라고 부릅니다. 40대, 50대 시청자분들이라면 특히 퇴직이나 폐업, 건강 문제로 계좌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 남일이 아니실 텐데요. 이런 사유에 해당하신다면 무작정 손해를 감수하고 해지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챙기셔서 영업점의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류 하나 챙기는 걸로 몇 년치 세제 혜택을 지켜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떠도는 이야기 하나를 바로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원금은 다 썼는데 수익 부분에서 급전이 필요하면 ISA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계좌 유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중개형 ISA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계좌 안에서 신용거래나 담보대출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탁형이나 일임형 계좌 중 일부 상품에 한해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제한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모든 증권사와 은행이 취급하는 게 아니고 대상 상품이나 대출 한도, 금리도 금융회사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이라는 비상구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본인이 가입한 계좌가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실제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지부터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믿고 있다가 정작 급할 때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럼 원금은 이미 다 썼는데 수익 부분에서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초에 ISA는 당장 써야 할 비상금과 분리해서 운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최소 서너 달치 생활비는 ISA 밖에 입출금 통장에 따로 마련해두고 ISA는 정말 3년 이상 안 써도 되는 돈으로만 채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이미 급한 상황이라면 ISA를 무리하게 건드리기보다 일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먼저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300만 원 수익의 세금을 물게 되면 대략 46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데 이 금액과 단기 대출 이자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대출 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를 깨기 전에 딱 한 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년 의무기간을 다 채우신 분들을 위한 절세 팁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만기가 되면 크게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해지하고 필요하면 새 계좌로 재가입하는 방법이고 이 경우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모두 초기화됩니다. 또 하나는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이전하시면 이전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이미 받은 돈인데 연금 계좌로 옮기기만 하면 세액공제까지 한 번 더 얹어주는 셈입니다.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만기 자금을 그냥 출금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증권사나 은행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실전에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인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째, 증권사 앱에서 출금 가능 금액을 확인합니다. 둘째, 이번에 인출하면 올해 납입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기억합니다. 셋째, 혹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계좌 전체가 해지된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 3가지만 확인하셔도 오늘 말씀드린 함정은 대부분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ISA는 3년간 완전히 묶이는 계좌가 아닙니다. 원금 범위 안에서는 언제든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한 한도는 복구되지 않고 원금을 초과해서 빼면 계좌 전체가 해지 처리돼서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잃을 수 있습니다. 퇴직이나 건강 문제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특별 중도 해지로 혜택을 지킬 수 있고 담보대출은 계좌 유형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며 3년 만기 후에는 연금 계좌 이전으로 세금을 한 번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도 인출 규정 이미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하셨나요? 댓글로